나는 아버지가 모든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낡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영수증 하나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배신, 가족의 파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복수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고통으로 점철된 나의 삶,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나의 선택.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집에서는 엄격하고 말수가 적었다. 어머니는 항상 너희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분이야. 이해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출장이나 훈련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졌고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 학교 친구들은 내 아빠 멋지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저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다. 아버지가 퇴역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훈련처럼 우리를 다뤘다. 인내가 강함의 핵심이다라는 말로 내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내가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 나는 경제학과에 들어갔고 매일 출근하는 회사원이 됐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죽어갔다. 왜 나의 꿈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더욱 괴로웠던 건 가족 모임이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해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북한 잠수함과 맞서 싸웠다거나 동지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다는 자랑.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무시가 따랐다. 내 엄마는 나 없인 아무것도 못해라고 웃으며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그 눈빛을 봤다. 상처받은 눈빛. 나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아직 어리다라는 말로 내 인생은 아버지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속으로는 언젠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이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었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너희 아버지 없인 어떻게 사나 하며 매일 울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다. 그런데 지하 창고에 있던 낡은 트렁크 하나, 그것을 열어본 건 순전히 호기심이었다. 안에 든 건 오래된 군복, 훈장, 그리고 그 영수증. 영수증은 20년 전 날짜였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것, 금액은 출산 비용.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다. 낯선 여자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충성스러운 가장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건 배신이었다. 어머니를 속인, 나를 속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런 비밀을 숨겼어?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아직 그게 시작일 뿐이었다.
그 영수증을 발견한 후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산부인과는 이미 폐업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된 기록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동료의 아내였다. 해군 시절 아버지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만난 사람. 더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아이, 내 이복 동생은 지금 20살. 아버지가 매달 돈을 보냈던 흔적이 은행 기록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돈으로? 아니, 아버지의 퇴직금 일부였다.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으로 무너져 있었다. 엄마, 아빠가 라고 입을 때려다 멈췄다. 대신 나는 혼자서 그 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주소는 어렵지 않게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건 지친 얼굴의 중년 여자였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영수증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창백해졌다. 안으로 들어가 앉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때는 당신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버거웠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도운 게 아니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불륜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피를 이었다. 왜 어머니를 속였어요? 왜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기만 했다. 그분이 약속했어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 만남 후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삶을 살았다. 나는 매일 그 생각으로 괴로웠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어머니를 볼 때도. 이 비밀을 어떻게 해? 고민이 쌓였다.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내 동생. 하지만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실수일 뿐이야.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던 날들, 나를 억압하던 말들. 그 모든 게 이제 연결됐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우리에게 투사한 거였다. 인내하라는 말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다. 나는 점점 분노로 가득 찼다. 이제 그만 참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복수는 무엇일까? 그냥 있는 게 나을까? 아니, 나는 이미 쌓인 감정을 풀어야 했다. 그 아이를 만나기로 결심한 건 한 달 후였다. 어머니 몰래 그 여자에게 연락해 주소지를 받았다. 대학생인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닮아 있었다. 누나라고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나는 영수증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아버지의 비밀 아이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돈을 보내주시고 가끔 만나러 오셨어요.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저쪽에선 좋은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는 왜 그런 대접이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 만남은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는 두 가족을 저글링하듯 살았다. 하나는 공식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을 닦으며 살았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가 있었대. 결국 나는 폭발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를 보자. 그녀는 무너졌다. 밤새 울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 됐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왜 말했지? 그냥 묻어둘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은 아팠지만 필요했다. 이제 나는 그 여자와 아이를 향한 분노를 어떻게 풀지 고민했다. 법적으로? 아니,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흔들고 싶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만큼. 조사를 더 깊이 했다. 아버지의 해군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한 명 만나며 물었다. 아버지의 비밀 아세요? 대부분 모른 척했지만 한 노인이 털어놓았다. 그때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실수로 동료를 잃게 했지? 그 동료의 아내가 내 아버지와 가까워졌어. 그게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영웅담은 거짓이었다. 그는 죄책감으로 그 여자를 도왔지만 결국 불륜으로 변질됐다. 그 진실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실수로 동료를 죽게 한 후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 우리 가족을 더 세게 통제했다. 인내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참는 핑계였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찼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어.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먼저 그 여자에게 갔다. 당신이 아버지의 실수를 이용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 그녀는 애원했다.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아이의 대학에 연락했다. 익명으로 그의 출생 비밀을 알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는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전화로 울며 물었다. 아버지의 업보야. 내가 즐긴 호사는 우리 몫이었어.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다. 그만해. 그 아이는 죄 없어. 하지만 그녀도 점점 변했다. 아버지의 배신을 알자 분노가 솟았다. 우리는 함께 과거를 파헤쳤다. 아버지의 은행 기록, 편지들. 모든 게 드러났다. 해군 동료들에게도 알렸다. 영웅이 아니에요. 배신자예요. 그들은 충격받았지만 일부는 이미 알았다. 미안하다이는 말만. 복수는 점점 커졌다. 나는 온라인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세부 사항은 충분했다. 해군 장교의 숨겨진 불륜과 비밀 아이, 이 게시물은 바이럴됐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다. 이게 공정해? 나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그래, 이게 복수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복수는 나도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울음.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고민이 시작됐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가까워졌지만 그 안에 상처가 남았다. 복수의 여파는 예상치 못했다.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아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봤다. 같은 약함. 내가 왜?
내 삶은 아버지 덕에 편했잖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끔 오실 뿐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고생했어요. 그 말에 내 분노가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엄마, 이 복수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만하자. 내 아버지는 갔어? 우리는 살아야 해. 그날 나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퍼졌고 그 여자는 이사 갔다. 아이는 해외로 떠났다. 그들은 잃었고 나도 잃었다. 이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회사도 그만두고 예술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며 과거를 치유했다. 하지만 가끔 그 영수증을 떠올린다. 그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발견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다. 진실은 아팠지만 성장시켰다. 어머니도 변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아버지의 해군 시절을 회상했다. 그분도 나름대로 고통받았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가끔 밤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내하라. 그 말은 이제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분노를 풀었지만 용서가 필요해요 라고 했다. 용서. 아버지를, 그 여자를, 어렵다. 하지만 시도했다. 한편 해군 동료 한 명이 연락 왔다. 내 아버지의 실수, 사실은 달라. 그는 사고의 진실을 말했다. 아버지는 동료를 구하려다 실패했다. 죄책감으로 여자를 도왔지만 분류는 아니었다. 아이는 동료의 자식. 내 아버지는 그냥 도왔어. 오해야.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시 그 여자를 찾았다. 진실이 뭐야? 그녀는 울며 말했다. 아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도와주신 덕에 살았어. 미안해. 오해를 샀어. 영수증은 단순 도움 비용이었다. 내 복수는 오해에서 시작됐다. 내가 잘못했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이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오해했어. 그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 오해는 나를 더 깊이 반성하게 했다. 아버지는 영웅도 악인도 아니었다. 그냥 인간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빠, 용서할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삶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예술가로 성공했다. 전시회에서 내 그림은 가족의 고통을 그렸다. 사람들은 공감했다. 이게 내 이야기야. 그 여자와 아이는 용서했다. 우리는 가끔 연락한다. 가족처럼. 아이러니하지만 비밀이 우리를 연결했다. 그러나 완벽한 결말은 없다. 가끔 분노가 되살아난다. 왜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인다. 인간은 약하다. 어머니는 행복해졌다. 새 취미를 찾았고 웃음이 많아졌다. 내 덕분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과거는 교훈이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결혼했다. 내 아이에게는 솔직할 거다. 비밀은 독이야.
그 영수증은 이제 상자에 넣어뒀다. 상기시키는 물건. 결국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영원하다. 당신이라면 그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